한자어 나오기 시즌2 일본어 제18강 시작합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인트로 사진 한번 봐주실까요? 법융사 사진입니다. 성덕태자의 절로 유명한 나라에 있는 절이죠. 전해지기는 607년 창건되었다고 하는데 연도는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은 670년에 소실되어서 8세기 초에 재건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보물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철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일찍 나서서 그날의 첫 관람지로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융사에 가실 때는 나라역에서 전차를 타고 약 30-40분을 갑니다. 그리고 법융사역에서 내려서 버스나 택시를 타시면 되는데요. 도보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니까 금방 도착하게 됩니다. 이 절은 매우 넓기도 하고 자세히 보시려면 여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융사를 제대로 관람하시려면은 유홍준 선생님이 쓰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2권 아스카 나라편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어떻게 감상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꿀팁 강좌 안내가 되겠습니다. 종조사 연해인데요. 종조사라고 하는 건 종지 부분, 즉 말 끝에 붙여서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어에서 말 끝부분에 가네요 같은 걸 많이 붙이죠. 또는 나니나니사, 나니나니요, 나니나니제 다양한 종조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가네요일 거예요. 근데 요와 네를 합쳐서 요네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합친 것이 아니라 이 요네는 별도의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조사다라고 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종조사의 뉘앙스 파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또 일본어의 맛을, 일본의 묘미를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요네의 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조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들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잘 익히셔서 자유롭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드라마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경중앙은행 증권부 부장인 이사야마 부장이 자회사인 동경센트럴증권의 오카 사장을 불러서 이대로는 실적 부진으로 본사에 질책이 있을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의 책임을 한자 부장에게 덮어 씌우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인사부장을 만나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오디오 내용 들어보시죠. この調子では今期も目標未達になりそうですね。詳しいことは言えないが大きな案件を扱う予定だったんだ。それがダメになってしまった。 예, 이사야마 부장이 마치 자기가 인사부장이라도 된 양, この調子では今期も目標未達になりそうですね. 이 조시로는 이 상태란 뜻이죠. 본래는 박자, 장단 그런 뜻인데 이 상태로는 공기,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도 목표 미달, 명사니 나루는 뭐뭐가 되다라는 그런 문형이죠. 목표 미달이 되다. 동사 나리에다가 소다를 붙이게 되면 뭐뭐 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 소다를 양태의 조동사라고 하는데 되다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군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나루, 되다라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소다를 붙이면 된다고 한다 이런 전문의 조동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다라고 하는 조동사는 양태의 조동사도 있고 전문의 조동사도 있는 셈이죠. 근데 원형을 쓰거나 과거형 낫다 소다 하면 되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문이에요. 또 부정을 해서 나라나이 소다,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나머지는 모두 전문 쪽인데 동사의 마스형 나리마스, 마스 대신에 소다를 붙이게 되면 나리소다가 되죠. 그것만이 유일하게 양태라 해서 그 모양과 상태를 보아하니 뭐뭐 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은 전망이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미타츠니 나리소 데스네, 목표 미달이 될 것 같군요. 오카 사장이 구하시 것도와 이해나잉아, 자세한 말은
이유 말하다의 가능동사 이해루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지만 오키나 안경을扱う予定だったんだ. 커다란 안건을 우리 회사에서扱う 취급하다. 취급할 예정이었걸랑 それがダメになってしまった. 그것이 말이야 남의 허사라는 뜻이죠. 남의になる 허사가 되다. 남의になってしまう 허사가 돼버리다인데 과거형이니까 허사가 되어버리다죠. 이 대시마우에다가 다를 붙였는데 요 대시마우는 축약형으로 짜우가 있어요. 짜우에다가 다를 붙이면 짰다. 대시마우의 축약형으로 또 지마우가 있습니다. 지마우 플러스 다는 지맞다니까 결국 남의になってしまった는 남의になっちゃった. 또 하나 남의になっちまった. 어떻게 말을 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죠. それは残念です。しかしこの業績ではさすがに役員の皆様からもセントラルさんに対する批判の声が高まるのは確実。岡社長は前に取締役として銀行を支えてくださった経営手腕というものが 네, 계속해서 이사야마 부장이それは残念です. 아유, 그건 참 유감입니다. 이 가부키 배우다 보니까 좀 오개사, 과장된 몸짓이나 과장된 연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しかしこの業績ではさすがに役員の皆様からも 그러나 이 업적으로는 사스가니 역시 이 7강에서 사스가니 다루었어요. 역시 야구인 하는 건 중역이죠. 간부 중역, 임원, 야구인 노미나사마까라 중역 여러분들로부터도 센트럴に対する批判の声が高まるのは確実. 센트럴 증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高まる,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센트럴 하는 건 센트럴 증권인데 그 회사에다 상을 붙인 용법을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만 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상을 붙여가지고 의인화시키는 거죠. 센트럴 증권 회사님에 대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은 누구누구 씨라기보다는 요즘 표현으로는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카샤초와 前に 取締役として銀行を支えてくださった経営手腕というものがある. 오카 사장님은 이전에 취체역으로서, 이 취체역은 이사를 말하는데 이 말을 번역할 때 아까 야구인처럼 중역이나 간부처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리시마리 야구라고 하는 건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종업원은 아닌 거죠. 이 야구인이라고 하는 거는 도리시마리 야구도 야구인에 들어가지만 도리시마리 야구가 아니더라도 감사역이라든지 또 회사의 회계 부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야구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굳이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여러 기관의 간부급들, 간부를 야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시마리 야구보다 야구인이 좀 더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둘 다 보통은 그냥 중역, 간부, 임원 이렇게 옮기셔도 일반적으로는 옮겨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카 사장님은 전에 도리시마리 이사로서 저희 은행을 사사회로 지탱하다죠. 지탱해 주셨던 경영수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고 이렇게 얼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들어보시죠. 落ち度があるなどとはこれっぽっちも思っていません。ここは一つ岡社長の足を引っ張る者に責任を取らせてはいかがですか。 네. 자, 이사야마 부장이 오치도가 아루 나도또와 오치도라는 건 과실이나 실수를 말하는데요. 오치도가 아루 나도또와 과실이 있는 따위라고는 과실이 있다느니라고는 또와라고는 고래뿌치라는 건 요만큼 적음을 나타내는 거죠. 요만큼도 오모떼 이마생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코와 히토츠 여기는 한 가지. 여기서 히토츠라고 하는 건 하나 이런 뜻도 있지만은 가볍게 의뢰를 할 때는 아무쪼록 부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쪼록 오카 샤초노 아시오 힙바루 오카 사장님의 아시오 힙바루 하는 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모노니 사람에게 세키닝오 도라스 때와 이강하 데스 이렇게 오만하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세키닝오 도루예요. 도라세로 사역이죠. 책임을 지게 하다. 대화 이강하 데스까 뭐뭐 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뭐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결국 오카 사장님의 발목을 잡는 사람에게 즉 방해를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꼬드기고 있어요. 오카 사장님이 책임을 면하고 자기의 적수인 한자와를 내쫓으려고 획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あの半沢さんをですか？セントラルの岡社長は大変にお困りでしてね。そういえば瀬戸内の小さな島に人手不足の出張所がありましたよね。 예, 이사야마 부장이 인사부장을 만났어요. 아노 한자오 상호 데스까? 그 유명한 한자오 상을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사야마 부장이 센트럴의 오카社長は 다이엔이 오코마리 되시대네. 센트럴 증권의 오카 사장님은 대단히 곤란하다는데, 고마리 명사죠. 그걸 존경어 오를 붙여서 오코마리 데스 하는 건 곤란하십니다. 오코마리 되시대네. 곤란하셔서 말이죠. 이런 네라고 하는 거는 말의 중간중간 끊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걸 간투조사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라고 하는 거는 본래 화자의 인식 영역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말 중간중간 넣어서 상대방을 자기의 대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 소위에바 세토우치노 지사나 시마니.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데요. 세토우치라고 하는 곳의 작은 섬에 히토데 부속군의 슈초조가 아리마시다요네. 히토데라는 거 일손 부족의 출장소가 아리마시다요네. 있었죠. 요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분을 나타내는 건지 학습 꿀팁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꿀팁 강좌입니다. 종조사 요네가 되겠는데요. 먼저 얘는 결정적으로 화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듣느니 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화자와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네를 쓰게 되면 뭔가 일방적으로 단정하면서 들이대는 그런 불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상관이나 자기보다 연배 사람에게 네를 너무 자주 쓰게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가 주저주저 요네라고 달아놨죠. 평소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요네가 나오면 주저주저 요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저주저 요네. 이것이 뭐 100%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네는 뇌에 비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기억에 불확실한 점이 있을 때 사용한다. 불확실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윗사람에게 잘난 체 하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요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대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정보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정보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자, 1번을 보시죠. 교와 기노요리 사무이네. 오늘은 어제보다 춥다. 춥군, 그치? 근데 교와 기노요리 사무이요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조심조심 말하는 거예요. 사무이네, 네를 쓰는 경우라면 상대편도 추워한다는 걸 내가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편도 추워하는 걸 봤다든지 나도 추운데 상대방도 너도 춥지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어쩔지 몰라 하고 그런 기분일 때는 요네를 갖다 쓰는 거죠. 교와 기노요리 사무이요네. 자, 2번을 보시면 가이기와 하지지까라 데시다네. 회의는 8시부터였죠? 하고 좀 단정적인 거예요. 묻거나 확인하는 거라 하더라도 자기가 8시부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고 상대편도 너도 그렇게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틀릴지 몰라. 아니면 또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 상대편한테 정보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가이기와 하지지까라 데시다요네. 이런 주저주저 하는 느낌, 그 느낌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 화자가 자신의 인식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경험했다든지 나만의 특이한 의견이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말할 때 상대편한테 무리 없이 전달될 것 같은 그런 내용에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번을 보실까요? 이마노에가 오모시로갔다요네. 지금 영화 재밌었지, 그지? 요네를 쓴다는 건 벌써 상대방이 혹시 또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를 써가지고 이마노에가 오모시로갔다네
라고 쓰는 거는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거니까 같이 영화를 보다가 상대방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미있게 봤다든지 그럴 때는 네를 써도 되겠죠. 또 친한 친구 사이일 때. 근데 상대편은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 사람한테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이번엔 요네를 붙이겠죠. 아, 재미없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네를 붙여서 표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2번을 보시면 고노스시 오이시데스요네. 이 스시 맛있죠? 그죠? 저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나요?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우적우적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기분 좋게 둘이서 먹었어요. 그럴 때면 굳이 요네를 안 써도 되겠죠. 특히 같은 동료인 경우라면 고노스시 오이시데스네 하면 상대편도 소데스네 헌터니 오이시데스네 하고 답변을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사용한다. 조심스럽게 말할수록 요네, 즉 주저주저 요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용법은 상대방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물어보거나 확인할 때 이 요네를 쓴다. 아시다 그루 요네, 너 내일 올 거지? 당연히 오지. 근데 내를 쓰게 되면 아시다 그루 네 하는 건 너 오지 하고 조금 더 멋대로 단정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보통 가볍게 말할 때는 아시다 그루요네 내일 오지? 난 뭐 당연히 네가 올 거라고 생각해 이런 뉘앙스입니다. 가볍게 말하는 거죠. 자, 얘 2번 곤도 노렸고 있구요네 이번 여행 갈 거지? 그지? 난 당연히 너 간다고 생각한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와같이 내가 좀 더 확신해서 상대편한테 확인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요구하는 데 비해서 내 정보가 좀 불확실하거나 좀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당신한테 정보를 좀 기대어서 물어봅니다. 뭐 이런 뉘앙스일 때 사용한다. 두 번째,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되는 공통 경험이나 일반적인 의견. 그리고 상대방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해서 확인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익혀두시면 요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와 나오키 시즌2 일본어 제18강 마쳤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셨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응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 크리에이터들은 힘을 얻고 매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보게 되는 일보TV 일보쌤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この調子では今期も目標未達になりそうですね。詳しいことは言えないが大きな案件を扱う予定だったんだ。それがダメになってしまった。ああ、それは残念です。しかしこの業績ではさすがに役員の皆様からもセントラルさんに対する批判の声が高まるのは確実。岡社長は前に取締役として銀行を支えてくださった経営手腕というものがある、落ち度があるなどとはこれっぽっちも思っていません。ここは一つ岡社長の足を引っ張る者に責任を取らせてはいかがですか。あの半沢さんをですか？セントラルの岡社長は大変にお困りでしてね。そういえば瀬戸内の小さな島に人手不足の出張所がありましたよね。